단순히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이 박정훈 저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문제를 당과 정부가 잘못 처리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난 거예요? 아니면 머리에 망감이 교차죠. 왜냐하면은 이 정부가 예를 들어 경제를 살리는 것 아니면 외교를 잘하는 것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대외적인 변수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열심히 한다면 그거를 폄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국가의 통치 있어가지고 본인이 내세웠던 공정이란 가치는 세우고자 하면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거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이런 식으로 끝내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문재인 정부보다 나을 게 뭡니까? 저희가 그렇게 비판했던. 지금 들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실 이거는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에게도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니 동네에 가가지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이념 전쟁을 벌이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어지간한 사람들 다 교과서로 홍범도 장군은 대한민국 독립유공자이고 예. 무엇보다 독립군 총대장이다라고 배웠어요. 교과서로. 근데 그 교과서와 싸워가지고 이념 전쟁을 하라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자신 있으면 교과서부터 고치던지요. 여당의 집단 무건 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 예.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얘기입니까? 아니 본인이 전부 다 저주를 걸어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요? 아니 어떤 저주를? 당 대표한테 내부 총질한다고 해가지고 예. 예? 당 장하기 시작해가지고 예전에 그다음에는 체리 따봉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다음부터는 뭐 계속 당대표 출마하는 것도 사람들 막아세우고 징계 여기저기 때리고 그다음에 뭐 당대표 나온 사람한테도 대통령 자신의 최측근 참모여야 하는 정무수석이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뭐 근데 그 말 듣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또 약간 웃기긴 하지만은 저는 이런 거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보고 있고 지금 총체적 평가를 받은 거예요. 보궐선거에서.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거를 그냥 모른 척 한다. 진짜 벌거숭이 임금님 하려고 하십니까? 유튜브 댓글로 이런 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이준석 탈당하려는 준비 작업인. 이준석의 눈물의 기자에게는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을 위한 것으로 분석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얘기? 왜냐하면 어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아마 이 청취자들의 반응은 이준석 대표가 했던 그런 요구들이 좀 톤이 강하고 용산이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받기 어려운 것들을 얘기해서 혹시 판을 깨려는 밑작업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몇 일각에서는. 해석은 자유입니다. 해석은 자유고요. 예. 예. 그래서 해석은 자유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만약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여당의 지지자라면요. 이번에 강서구청 보궐선거 바탕을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그 전까지 얼마나 유튜브에서 서울은 지금 이기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준석,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수도권 위기론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 들으면서 얼마나 환각에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시간 허비하셨습니까? 앞으로 6개월 딱 남았는데요. 앞으로는 댓글 하나도 신중하게 다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거 어디 유튜브에 보고 와가지고 그런 걸로 이야기할 때마다 본인은 뭘 더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지지하는 세력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탈당하고 그러려는 밑작업은 아니다. 그럴 거면 왜 밑작업합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나가버리지 그 네. 얘기인가요? 밑작업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제가 1년 반 동안 당한 게 부족합니까?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아주 상반된 시각으로 지금의 상황을 좀 보는 것 같았어요. 어제 그 눈물의 기자회견 보셨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근데 일단은 지금 많은 언론과 뭐 시민사회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더 잘하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파악하기에는 네. 굵직한 방향, 국정 운영의 큰 방향은 맞는데 소통하는 방법이나 국민들께 보여지는 태도에 대해서 점검해봐라라는 회초리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모든 게 잘못되었다라면서 울고 때를 쓰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시각과는 저희가 받아들이는 회초리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이 올바른 국정 방향을 국민들께 잘 설득하기 위해서 정말 더 낮은 자세가 되어야 되고 더 절박한 자세로 더 많은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전 대표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게 다 틀렸다. 이때까지 한미 외교를 복원하고 대통령께서 정부가 돈을 펑펑 쓰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허리띠 졸라맬 것은 졸라맨다라는 이 기조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도 맞는 방향이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저는 갑자기 울기 전에 본인 자신의 과오를 좀 돌아보면서 눈물 한 방울 미리 흘렸으면 이준석 전 대표의 처지가 지금 같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그 수많은 실패와 그 수많은 언론이 본인을 비판할 때 이런 반구도 듣지 않고 무소불위의 독불장군 같은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눈물은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는 눈물이 먼저 흘렀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왜 이 시점에 이렇게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을까? 어떤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명분 쌓기라고 보여지는데요. 본인이 뭔가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힘들 때마다 그 빈틈을 뒤집어야만 자신의 정치적 공간이 열린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불과 그 기자회견하기 하루 전까지 유튜브에서 낄낄거리면서 정부 여당을 경박하게 조롱하던 분이 갑자기 비장하게 뭐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좀 거기에 공감할 국민들이 많지는 않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본인도 정말 충정어린 조언을 하고 싶다면 당 밖에서 이상한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막 정부를 조롱하고 낄낄거리고 그런 가벼운 모습 보여줄 게 아니라 전직 당대표이지 않습니까? 좀 무게감을 가지고 조언을 하고 충언을 하더라도 이 당과 정부를 향한 애정이 있다는 걸 좀 국민과 당원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당 안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국회에서 눈물을 흘리기 전에 이 안철수 의원처럼 어려운 선거인 걸 알면서도 여러 번 강서에 와서 헌신하고 고생한 분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뭐 이렇게 놀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책임감을 느끼는 정치인의 자세인가요? 예. 기존에 뭐 정치적인 논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안철수라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가 아닌 거잖아요. 저는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라는 많은 요구를 우리 당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